리더가 구성원에게 부족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과거의 선배에게 잘못 배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부하들의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리더들이 구성원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 밑에서 좋은 후배가 만들어지고 부족한 리더 밑에서 부족한 후배가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코칭의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강승천 코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성원의 육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성원 육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리더들이 가고 싶은 교육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구성원 육성을 위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많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역할, 직급별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역량 항목과 수준이 정리되어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담당하는 5년차 또는 10년차 이하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실무 역량 항목과 수준을 설정해 놓고 이것과 연계해서 해당 역량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교육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원 육성 방법의 큰 축입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습득해 오셨나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검색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상사분에게 질문을 해서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주로 기존의 전임자들이나 회사 내에 같은 업무를 했던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과거 이력을 보면서 많이 업무 지식을 습득한 것 같습니다. 리더들에게 당신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젠가 함께 일했던 한 상사를 자신의 롤 모델로 소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회사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대응 방법, 소통 방법, 협력 방법,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상사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온 것입니다. 실제로 런던 경영대학원의 린다 그레튼이 쓴 일을 디자인하라는 책에서는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뉴얼이나 웹사이트처럼 명확하게 표시가 가능한 명시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교육 형태로 학습이 가능한 지식이죠. 반면에 묵시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그들의 통찰과 노하우, 정신 모델을 배우는 것인데 이런 지식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옆에서 관찰하고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즉 리더의 솔선수범하는 모습, 책임지는 자세, 합리적인 의사결정,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협상하는 방법,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방법, 동기부여하는 방법, 칭찬하는 방법, 격려하는 방법, 피드백하는 방법, 회의를 주재하고 합의를 이끌고 또 내용을 정리하고 팔로우하는 방법, 이메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가치 있는 자료를 찾는 방법, 상사에게 적절히 보고하는 방법,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 회식 자리에서 태도 등 이런 것들은 책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리더와 선배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이 부하와 후배들의 롤 모델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 의사결정을 잘 하는지, 권한이임을 잘하고 있는지, 외부 조직에 잘 대응하는지, 부하를 잘 대하고 육성하는지 등 여러 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부족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과거의 선배에게 잘못 배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부하들의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리더들이 구성원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 밑에서 좋은 후배가 만들어지고 부족한 리더 밑에서 부족한 후배가 만들어집니다. A사의 임원을 코칭할 때의 사례입니다. 중간 관리자들이나 구성원들이 수동적인 태도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짜증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 임원은 부하 직원들이 문제라고 했지만 자세히 파악을 해보니까 A사 경영진이나 임원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고
리더들이 서로 다른 지시를 해서 구성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더들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의견이 통일되지도 않으니 구성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여러 리더들이 서로 다른 지시를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방어적인 자세로 협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혼란스러우면 구성원들은 가장 소극적인 자세로 상황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가장 영향을 덜 받는 자세를 취하고 지시받는 일은 지시받은 만큼만 하게 됩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해도 긍정적인 보상이나 피드백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라면 리더들이 먼저 정렬하고 모범을 보이고 롤모델이 되어야 구성원들이 생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은 구성원 육성에서 리더가 롤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원원과 새로운 역할 부여를 통한 구성원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